안녕하세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서 전 국민의 마음을 졸이는 일이 있죠. 바로 어저께 있었던 2016 학년도 수능 시험이었습니다. 그 오랜 학창 시절 동안 때로는 밤잠을 잊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학업에 열중했던 수험생 모든 여러분들께 어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장래에 많은 행복과 보람이 있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수능 시험의 영어 영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Dr. David English의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들의 영어 강의, 교사, 연수 쪽을 주로 담당하는 박우상 박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한 6년 전부터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육정책 관계하는 분들께 여러 번 기회에서 우리 수능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런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있었던 2016 학년도 수능 영어는 지금까지 수능 영어 역사상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개선된 점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았게 향상시켜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수능에 비하자면 오늘 어제 있었던 수능 영어는 작년에는 비교적 쉬운 영어 시험이었죠. 그 만점자가 3.3%나 해당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이런 우리 교육의 강국에서는 사실 한 과목에서도 만점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세계의 교육 현장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거의 힘든 그러한 통계 숫자입니다. 그리고 1등급 컷이 98점에 나왔던 비교적 쉬운 수능 영어였는데, 금년에는 이 언어 쪽이나 그 수능 영어가 담고 있는 지적인 컨텐츠 면에서 실은 작년보다 이 어학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보다 평이한, 그리고 지적으로 명쾌하게 설명된 그런 언어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어 교육이 기반이 잘 닦인 학생에게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금년 수능 영어의 또 다른 점은 EBS 지문, 여러분들 다 수험생들이면 다 공부했을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지문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반영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친밀감 같은 것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의 문제가 특히 고난도로, 문제 유형 중에 가장 고난도로 인식이 되죠. 많은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종종 실수가 나오면 주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년에 3문제가 금년에 4문제로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이 실수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하나의 더 문항이 추가가 된 그런 경우이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지문 전체는 비교적 쉬운 글인데 선택지에서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정답을 주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선생님들에게는 벌써 굳이 이렇게 선택지를 써야 되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그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현장에서는 바로 가려내기 힘들 수 있는 까다롭거나 약간 불명확한 그런 선택지 문항들, 예를 들면 22, 23, 33번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험생들이 보기에는 수험생들이 그 시험 퍼포먼스의 성적이 약간 작년보다는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어제 있었던 수능 영어의 가장 커다란 고격을 말씀드리자면 수능 영어 사상 가장 뛰어난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언어적으로나 그 언어, 영어 안에 담겨있는 지적인 내용으로 보나 가장 뛰어난 수능 영어가 바로 어제 있었던 2016년 수능 영어입니다. 어학적으로 오류가 가장 적은 그런 시험이고요. 수능 영어에 국가의 시험인데 오류가 있나요? 항상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인데 금년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구문을 풀어가는, 또 리스닝에 스피킹의 그 텍스트가 쓰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가장 구조적으로 깔끔하고 뜻이 명료하게 전달된,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대단히 난해하고 속에 꼬이고 영어로 가장 정확한 낱말로 쓰자면 convoluted. 많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서 난해한 제가 그래서 가끔씩 선문답적인 수준의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제거가 된 명료한 그런 시험이었고요. 지성적으로 또 컨텐츠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철학 심리 쪽이 8문제, 거의 보기에 따라서는 거의 10문제에 가까이 가는 그리고 난해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주제, 화제의 그런 토픽의 선택 그리고 그것들이 상당히 좋은 균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년에는 어떠한 이론의 정설, 사람들이 오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굉장히 균형이 잡힌 그 fair-minded 공정한 그런 시각의 글들의 콘텐츠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젊은 층에게 조금 더 어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많이 지문이 나온 그런 바람직한 그런 2016년의 그 언어의 모습과 콘텐츠의 모습입니다. 간단히 여러분들께 최근의 수능의 그 경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해마다 이 수능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영역인데요. 저 또한 그런 면에서 많은 면에서는 또 이런 이슈들을 리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수능 영어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 2014년, 15년 작년 쪽이 수능 영어의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두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어가 담고 있는 그 언어적인 면과 그 안에 담아 있는 그런 지적인 콘텐츠 양쪽 면에서 상당한 그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개선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2014, 15년에서 리스닝의 그런 이야기가 스피킹 그 텍스트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다. 말하는 속도도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졌고 저 또한 처음에는 2009년 10년에는 한국의 영어가 리스닝 쪽에 즉 스피킹하는 이 쪽에서 어떤 영어의 그런 그 플레이버 맛이나 스타일이 있느냐면 제가 비유컨대 양복을 입고 상투를 쓴 그러한 영어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I do not think that the weather is good today. 이렇게 완전히 그 글 쓰는 쪽으로 풀어쓰는 듯한 그러한 영어가 대화체에 나온다든지 그다지 적절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리스닝 쪽에서 이때 구어체적인 그런 스타일 그리고 축약형이 구어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형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고 저 또한 선생님들 강의나 또 여러분 학생들에게 또는 인터넷 강의에서 Thanks a million 그 고맙다라고 하는 것과 You're welcome에 관한 영어권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들을 전부 망라한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Thanks a million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그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것이 벌써 이렇게 2014, 15년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어체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What's that you're reading? 너가 읽고 있는 거 그거 뭔데? 요거 보시면 What's that you're reading? 국내 영어 문법에 따르면 it is that 강조 구문의 구어체적인 변형입니다. 아직 소개되지 않은 교과 과정에 그것이 수능 문제를 통해서 문제의 지문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뭐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니야. It is no wonder that 구문에서 it is와 that이 생략된 구어체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표현은 자 일생에 몇 번 안 쓰는데 당신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모르지 하고 하는 그런 빈도가 거의 없는 것을 어쩌다 쓰자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 사회에서 너무 많이 쓰이는 것들인데 우리의 영어 교육 과정에 소위 우리가 쓰는 많은 영어는 한국형 영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뛰어넘는 없는 구어체적인 소위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탈바꿈하는 그런 변화가 이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의 그런 상황이나 관계에 적절한 표현과 그런 스타일이 많이 반영되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디펙트 어떤 결함이 있거나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 그 return하고 refund를 받는 환불을 받는 그런 가게의 그런 상황, 소비자의 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출제되는가 하면은 사스 지출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우리 원주민들의 문화가 엮어진 아주 훌륭한 그런 문제가 리스닝에서 출제가 되는 그런 대단히 훌륭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딩 쪽에서도 이때 상당히 오류가 개선이 된, 이전에는 국내의 그 국가의 시험이 있지만은 사실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오류들이 해마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13년에 예를 들자면 2013년에는 20만 년 전 이후로 지금까지 온 인간의 진화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텍스트에서 Human Revolution after 200,000 years ago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문맥에는 옳지 않은 표현이죠. 이거는 인류의 진화, Human Evolution이지 혁명 Revolution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up to the present, until now의 의미이기 때문에 after가 아니라 since가 써야 정확한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국내 수능 그 리딩 문제에서 그런 에러가 났던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2014-15년에서는 에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에러의 정도나 심각성이 현저하게 줄은 것이죠.